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이 이 침체의 흐름을 계속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가가 너무 높아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걸 잡겠다고 금리를 올린다면 경기가 오히려 침체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그러면 경기 살리기 위해서 부양을 하고 그냥 놓자니 또다시 물가가 튈 거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으로 연준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초고난이도의 어떤 카드가 나와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의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유럽도 상당히 물가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다음에는 금리 건드려야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겁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9월에 가서는 인플레이션 잡히는지 어떻게 괜찮아질지 여부 보고서 다시 정할 거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국가별 긴축이 이어지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이제 핵심 변수로 이 내용들 쭉 정리해 드렸었는데 이 두 번째 포인트 대부분 이제 발표가 나왔죠. 다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CB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긴축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 이제 CPI에 대한 부담인데요. 오늘 밤에 드디어 발표 예정입니다. 밤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전후에 발표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고비고요. 이거 넘기면 괜찮을까?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FOMC 일정이 남겨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일주일 정도는 더욱더 이제 변동성에 민감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일정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이 미증시 급락의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백악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가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부분. 그래서 CPI가 이번에 좀 괜찮을 거라고 그동안 시장은 기대를 했고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일축시키는 발언이었고요. 그 리서치 센터들에서도 CPI 전망치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간밤 미증시에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특히 장 뒤로 갈수록 더욱더 짙게 나왔고요. 이제 발표 몇 시간 안 남았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는 포지션이 한 2시간에 걸쳐서 압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쭉 내려오면서 3대 지수 일제히 2%에서 3% 가까운 낙폭까지 시현이 됐습니다. 이 CPI 수치가 높게 나올 거라는 불안감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됐습니다. 2년물 미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뛰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것은 직결되는 게 성장주, 테크 기업들이겠죠. 빅테크 기업들 큰 낙폭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낙폭이 큰 순서로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공, 바이오테크, 은행 이런 섹터의 낙폭이 가장 깊게 나왔고요. 그동안 잘 버텨줬었던 오일 관련, 가스 관련 기업들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정유 섹터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는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종목별 흐름 다시 한번 보시면요. S&P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과 오른쪽은 하락률 상위 종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모더나로 10% 가까운 급락세 면치 못했고요. 이 밖에 카니발, 크루즈 관련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카지노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른 종목의 수는 정말 많지 않았고요. 올랐다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정말 미미한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안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하나 보자면 코스트코나 홈데포 같은 이 소매 유통주가 그래도 선방하면서 강보합은 유지했다라는 점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락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상승을 나타낸 종목 NXP입니다. 간밤 장중에는 10% 급등하기도 했고 종가는 4% 플러스 마감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번 주 화요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났죠. 네덜란드에 ASML이 있다 보니 가장 먼저 그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NXP도 네덜란드에 있다 보니 관계자 면담설이 돌았습니다. 삼성에서 최근 M&A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보도가 연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NXP도 인수를 고려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일종의 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NXP 관련 기업들 이제 들썩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 노조가 강한 유럽 업체 인수에 삼성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보다는 미국 기업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은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쨌든 최근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이슈가 여러 가지 잡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밸류체인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대차, 기아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2개월 동안은 베타 서비스를 거쳐서 8월부터는 시민이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로 인해서 어제 우리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관련 테마주가 일단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전에 당점사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빌아이라는 하나의 포인트도 제시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미증시 안에서 흐름이 좋지 않아서 이게 IPO 성공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하시고 보셔야겠고요. 어쨌든 자율주행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의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속 관심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거 모빌아이 정리해드리면서 국내 밸류체인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해외 기업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차의 눈 역할을 하는 게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모듈인데 이쪽은 좀 비싸다 보니 카메라 탑재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서 언급 빈도는 이쪽이 많습니다. 마그나는 해외 업체긴 한데 LG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빨간 표시를 해놨고요. 국내 기업들 빨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빌아이가 이제 카메라 프로세서 담당으로 사실은 이 칩 회사 중에서는 이제 모빌아이가 좀 독보적인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앞서 말씀드린 NXP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강점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밖에 인포테인먼트 부문,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더 많이 탑재가 될 거라는 그런 관측이 있죠. 그리고 LG 쪽이 강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차와 같이 맞물린 부분이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신재생과 맞물려 있는 강한 상승세를 분출하고 있는 쪽이 전기차라는 점을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관련 테마주들은 시장이 흔들려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사 몇 개 더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도 좀 부담이 되는 소식입니다. 엔트그룹이 IPO 다시 가동할 거라는 보도가 그동안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증감위에서 어제 부인했습니다. 어제 이 내용이 우리나라 이 네이버에 해당되는 바이두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일단 한 발 물러서면서 이 알리바바를 포함한 잘 버티던 이 ADR 기업들도 간밤 미증시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거 볼까요? 삼성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셔서 이 업데이트 측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의 5조 원 규모 카메라 모듈 납품했다는 추측 보도 내용을 어제 또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를 해드렸었는데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협의 중이고 세부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했고요. 이후에 재공시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기사들 두 가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CIS 매각 기사 올라왔는데 사실 이 기사는 새로운 건 아니고 예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6월 30일에 예비 입찰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거론되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전 지금 참여 기업으로는 LS, LG, 한화, 코롱, 만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NC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내용이 눈에 띄더라고요. 프로젝트 M이라는 신작 트레일러 영상이 있었고 요즘 관심을 좀 받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